마켓나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밋밋한 상승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양시장의 지수 흐름부터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요.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2633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될 가능성이 잦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좀 일중을 보여주십시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이면서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상승 탄력을 받아서 2640선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장 초반에 있었습니다만 지수 흐름이 좀 낮아진 거는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를 강화하면서 이런 흐름에서 상승 탄력이 줄어든 흐름들이 있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좀 매도하는 흐름이고 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고 외국인 쪽에서는 1,8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440억 원 가까운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요. 나홀로 사자 개인의 매수세 나타나고 있는데 2천억 원 이상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시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큰 힘은 못 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2%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이 반도체의 대장주격들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부분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힘을 크게 못 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다만 ASML 실적 부분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업체들 실적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호재성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엇갈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45% 약세 흐름을 오후장도 이어가고 있는데 LG 화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2차 전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흐름들, 투심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 약세 흐름입니다. 지금 주가는 떨어져 보이나 차트상으로 확인해봤는데 꽤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이고 현대차가 25일, 기아차가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일부 표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중의 흐름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주 이런 부분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깝게 반도체 소부장 섹터 쪽에서는 매도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이 크지 않음을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1,000억 원, 기관은 360억 원 동반 매도, 역시 개인이 나홀로 사자 1,500억 원 가까이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그래도 시장에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HLB가 0.56%,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 중국 난소암 치료 허가가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4% 강하죠. 3거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5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약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오늘도 약한 흐름들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죠. 이런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굉장히 심심한 그리고 밋밋한 상승의 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선주, 게임주,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주, 저 PBR 관련주에서는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내의 종목들이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 전강판을 통해서 오후 1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 정 원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밋밋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을 저는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돛지를 내고 있는데 비추세 돛지라는 것은 일단 방향은 결정하지 못했지만은 그난에 그래도 하락을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나오는 돛지는 매물 소화형 캔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락에서 나왔었던 이 음봉의 이 투매 물량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또다시 손바뀜이 나오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전장과 오후장이 조금 확연히 좀 틀린 모습은 나오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양시장의 이 주도 섹터들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미 증시의 상승 여파에 불구하고도 오늘 오전장은 갭상승 음봉과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섹터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13시 7분 현재 시간은 오전장과 오후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현황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오후장에 들고 갈지 오버나이트 할지 아니면 던지고 갈지 아니면 매수를 해서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노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오후장에 단단한 매매 전략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의 이 강세는 이 빅테크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우리나라의 이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의 소부장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과 함께 대부분이 아직 이제 추세를 이탈해서 나오는 갭상승의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출현이 되면서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대부분이 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셨던 이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오전장에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이쪽 섹터에는 이 반도체의 종목들로 꽉 찼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없죠. 다시 말해서 갭상승의 음봉이 났으나 영망치가 대부분이 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조선과 태양광, SSD, 우주항공, 에너지, 방산, 저 PBR이 지금 개파락의 양봉이 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HD 현대조선과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특히나 하나오션의 오늘 추가적인 급등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올라오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다시 말해서 샘 알트먼의 신재생에너지의 이 지분 투자에 또 부각이 되면서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2나노의 이 나홀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SSD 쪽 같은 경우에는 테스가 올라와야지 진정한 오늘 상승이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우리 국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어제도 바이오가 시장을 살려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바이오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반등을 노려서 저평가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하단에서 밀집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과 HLB 가족들이 드디어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밀집형 캔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1선을 돌파할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레고캠 바이오의 이 타명이 바뀌었죠. 리라캠의 바이오가 오늘 21선 돌파함으로써 사실상 바이오의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제 다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만 내일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오늘의 이 도치 캔들은 사실상 소화하는 캔들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위메이드 그룹들이 이제 1분기 실적 호조라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른 이 모바일 게임주들은 아직까지 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선 기자재와 중동 확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챗GPT, 창투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 기자재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
용역뿐만 아니라 피팅 업체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동 확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전쟁의 시대다. 자, 분쟁의 시대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가자 지구의 이 폭격이 인질 쪽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한마디 더 드린다면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글로벌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분쟁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요 2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거의 2달이 되었죠. 월봉으로 1개, 2개가 지금 양봉에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쪽이 조선과 기자재 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환골탈태하는 이 업종을 듣게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업종은 이제는 해군 방산업자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은 지금 현재 조선 건조 능력이 사실상 아예 제로 수준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잠수함을 두 대를 발주를 냈지만은 한 척분이 생산을 못할 만큼의 이 과거의 이 전승기를 이제는 냉전 시대를 종식하면서의 이 조선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어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잠수함을 2026년도에 70조 원을 발주를 하기 왔는데 그걸 보게 된다면 제일 가깝게 있는 나라의 미국에다가 왜 발주를 하지 않았고 왜 이까지 와가지고 발주를 하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조만간 푸틴이 시진핑을 조만간 방문하게 되면 남중국해의 분쟁이 더욱더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확산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이 해군들은 함정들은 자, 우리나라와 일본을 MRO, 자, 다시 말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는 남중국해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선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선 업종은 방산업체라고 좀 이제 생각과 달리 이제 모멘텀을 달고 움직이는 종목이 섹터라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주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실 텐데 해군, 방산업체로 주목받을 날 그걸 또 보면서 전략을 또 세우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비추세 음봉장에서 뚜렷한 특징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은요, 도치, 비추세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조금 전에 한 12시쯤인가요? 12시쯤에 나스닥 선물이 V자 반등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양지수도 V자 반등이 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요 근래부터 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지도 않았지만은 해외 증시 상해 종합과 나스닥의 선물을 보고 우리나라의 이 비차익의 프로그램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특별한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밸류 관점의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도 짙게 나오는 날인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에서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의 리가캠 바이오, 에스콘의 STX 엔진 SM, 그리고 두산 테스나의 이 비메모리 쪽에 저점이 잡히는 걸 좀 볼 수 있고 롯데 손해보험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수익 잘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이온과 SM, 그리고 에스콘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하이브의 이 어제 악재 소식과 이 집안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수급이 SM으로 좀 몰리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 이제는 불구경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SM으로 여러분들 교체 매매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PJ 메탈 움직이고 있고요. 자, SDN 마이크로 2나노 그리고 뷰티 스킨
그리고 TPC, 자 개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건전하고 좀 좋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배열해서 거래량이 터져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개별주로 움직이는 자 이 비추대 때 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려고 하면 기회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봐야 되는 이 어려운 장에서도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으로 지금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장 같은 장에는 자, 그래도 개별 모멘텀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 오늘 바이오가 이틀 연속 저점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음봉이 대부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음봉이 대부분이 도치로 좀 나오든지 아니면 영망치로 밀리지 않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은 오히려 더 반도체에서 이 종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반도체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중에서 내일까지도 연속성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처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첫 번째로 자 마이크로 투나노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반도체 프로브 카드 생산 업체입니다. 자 엔비디아 그래픽 장치 GPU이시죠? GPU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5세대 자 HBM용 자 프로브 카드 공급 진행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HBM3용 프로브 카드 개발 중이므로 자, 프로브 카드의 반도체의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웨이프 내 칩을 이 칩 성능을 정기적 신호로 테스트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2023년 5월 달에 한 후로 지금까지 상승이 없다가 이제 이 자기 차례가 온 거라고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로 쌍끌이 매수와 함께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다고 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아가는 종목의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양음양 패턴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1%다 보니까 오늘보다도 내일 음봉이라든지 오늘 자 여러분들 잽을 치면서 약간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내일 음봉도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 마케팅입니다. 자, 에코 마케팅입니다. 에코 마케팅 말 그대로 마케팅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에코 마케팅의 예전 2019년도로 기억하시나요? 2019년도에 그 화려했던 이 시세를 뒤로 하고 조금은 이제 이 영업이익의 이 뒷걸음질과 함께 한 4년과 3년 동안의 조정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나는데 그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우상향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핑구스터 인수 효과의 안다르 해외 시장 확대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고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이 수익성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품만 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돈 들기 별로 없죠. 제품만 좋고 마케팅이 아주 이제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 컨센의 올해 기준이 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640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부터 시작되는 영업이익의 행진은 사실상 이제 이게 출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참 인상적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데일리 스핀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자, PBR이 2.17 그리고 ROE가 19% 아주 좋죠. 그리고 유보율이 6,000%입니다. 유보율이 6,0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율이
35%입니다. 자, 이 또한 이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에 모두 다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공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 마케팅은 5일선에 살짝 이탈을 해서 영망치가 나고 있으나 사실상 지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개파락의 영망치의 5일선 살짝 이탈한 자리는 5장 종가 배팅에 꼭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오늘 하루 들어가고 내일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60일선 돌파한 종목으로서 이제는 내일 음봉에서 안착하는 자리만 나오면서 추가적인 정고점의 매물을 벗겨먹으러 갈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올해 사실상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제는 회사가 이제 이 환골탈퇴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에 사실상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뚜렷한 성장 모델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좀 오랫동안에 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MS까지도 움직이는 시장에 한글과 컴퓨터는 1분기 매출이 562억에 영업이익 96억,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특히나 24년은 24년 올해 AI 본격화되는 시장의 클라우드 매출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에 있는 시장에 그 시장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AI의 오피스 시장에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연계 매출의 비중이 큰 한컨 라이브 케어를 매각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향후 매각 진행 후에 AI 관련 업체들을 또다시 M&A를 통해 가지고 현재 안 그래도 잘 날고 있는데 여기서 로켓 엔진을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술적 패턴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자, 이 3개월간의 조정을 끝에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집 들어갔고요. 그린 후에 자 21선 이 골드 크로스 양음양 패턴의 오늘 61선에 안착하는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외국인은 갭상승이 났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나 외국인들의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1선 잡아주고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담되신다면 오늘보다도 내일 단봉의 도치가 지금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의 도치처럼 내일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오전장 9시 20분까지의 수급이 들어오는 CD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수 1타, 2타가 들어오는 걸 보고 꼭 관심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은양 패턴을 기다리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간시 오후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느 날보다 또 박력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이나 차트 포착에서 발굴된 종목들,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생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또 들을 수 있다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조금 전에 약간의 인사이트를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해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지구 이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이 육상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조만간 시진핑의 이 도발, 다시 말해서 남중국해의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면, 자, 미 해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는 이 방산업체, 전 세계의 군함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가 자, 이 환골탈퇴가 되는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후장에는 자, 이제는 이제는 육군이 아닌 해군이로 환골탈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인사이트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 방산에서 해군을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조선 섹터가 눈에 띕니다. 이 신조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새로 건조되는 선박 지수를 지수화한 게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서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고부가 가치 위주로 수주를 늘리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이고요. 관련주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자, 방산 오늘 검색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 이건 이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 70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내일쯤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 이 소식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네요. 자, 은행 관련주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해서 PBR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투자 지표 공시가 시작이 되는데 당초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확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니까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KB금융,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이 모멘텀을 일정 부분 받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싱크풀 버블 맵이었고요.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이슈로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전략을 좀 살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나눌 이슈를 우선 여러분께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국내 증시안에 좀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저 PBR 관련주가 다시금 고개를 든 흐름들로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섹터입니다. 정부 쪽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면서 자동차 업종,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의 실적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주는 연초에 사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를 받았죠. 네.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밸류업이 이제 추진 동력을 좀 낮추면서 총선 전에 낮추면서 이 밸류업 주들이 사실 다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달에 보면 코스피가 3.9% 정도 상승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7% 한 12% 정도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강달러 이슈가 터지면서 수출주인 자동차주가 다시 뜬 상태인데 문제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래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판매 감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25일이죠. 25일 날 있을 현대차의 실적에는 얼마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여부가 사실 관심사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리콜이 좀 있거든요. 이 리콜이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일 실적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밸류업 플러스 강달러의 현대기아차의 어떤 포텐셜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25일, 기아가 26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또 분기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또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자동차주 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장주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2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받는다면 현대차의 저점 매수 기회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우리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지만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납품해 나가고 있는 우리 유니트로텍 종목을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 전장 자동차 부품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실 많이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동 종목의 주가가 8,000원 수준까지 큰 시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는 5,100원과 5,300원 부근 현재가 부근에서 눌림목 자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는 우리 큰 손들이 가격을 4,700원부터 끌어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5,100원, 4,70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이제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전장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유니트론텍이 90% 정도를 우리 국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물론 뭐 전장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점차 반등의 힘을 좀 내어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숨 돌린 국내 증시 반등을 주도할 그 섹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섹터로 이제 해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 이 이슈도 있었고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 또다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 리스크가 또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도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래한다면 올라갈 종목들은 이제 뻔하거든요. 전쟁 테마주, 해운, 물류, 방산, 그리고 국제유가, 식품 관련주들까지 과거의 전쟁 테마주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미래 시점에서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 해운주들이 우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만하게 좀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재 이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폭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빠졌을 때 현재 과대 낙폭의 저점 매수 기회를 줄 때 우리 종목별로 매수하기 좋은 자리 저평가 종목들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대장주를 좀 공략해 가고 싶다.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빠른 변동을 좀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흥하이온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실적이 견고한 종목 저점에서부터 좀 물량을 모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한해운 종목이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 구간이자 바닥권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우리 해운 테마, 전쟁 테마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을 때 이제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시세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 고가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가만히 보면 개인이 좀 들고 있는 장이잖아요. 저점 매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해운주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박주근 대표님 이 해운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증권가에서 해운주는 중동 리스크의 어떤 대피처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운주는 여전히 괜찮은 주 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해운주를 이제 보실 때 좀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벌크선을 줄이고 하는 사와 컨테이너를 줄이고 하는 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 그 호르무즈 해운이 터졌을 때는 사실 벌크선은 상대적으로 적게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컨테이너를 줄이고 하는 선인데 그러면 HMM밖에 없죠. HMM이 또 괜찮은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해운주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 그러죠. SCFI라 그러는데 이게 최근 하락세를 멈췄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거의 저가로 가 있다는 것도 있고 또 HMM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매각이 이제 다시 무산되면서 하반기에 매각 이슈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를 본다면 HMM 같은 경우를 보는 지금 같은 리스크에는 HMM 보는 시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운에서도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건 좀 차별화되고 HMM에 관련돼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6% 약세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후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을지 조정 후 반등의 흐름들이 그 부분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전력기기, 변압기, 데이터 센터 제가 이제 세 단어로 좀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검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AI 이런 부분도 있었고 10년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박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요즘 네. 업종 중에서 이렇게 슈퍼 사이클 업종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이제 조선주고가 그렇고 하나가 이제 전력주인데 전력주 중에서도 변압기하고 고압 케이블 두 개가 사실은 슈퍼 사이클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상 요 두 가지의 그 사용 한도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거의 도래를 했고 거기에다가 요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하고 노후된 전력망 교체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데다가 플러스 AI까지 이 세 개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신규 공장 증설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사실 여기에 좀 더해지고 있죠. 플러스해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까지 지금 합쳐지면서 그 슈퍼 사이클 초하반기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 초고압 변압기하고 그리고 초고압 해상 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업체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변압기 생산 가능 업체가 한 20개는 되는데 실제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5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하나가 HD 현대일렉트릭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한 5개 사는 요게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적어왔거든요.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대한전선 등을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압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민경철 전문가님의 그 뷰는 어떠신가요? 일단 전력이랑 전선이랑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LS라는 지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S 일렉트릭과 이제 LS 이제 그 전선이죠. 이제 대한전선 뭐 이런 네. 이제 부분들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지분 관계로 갖고 있고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주 회사가 LS이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 투자를 하든 전선 쪽으로 투자하든 우리 LS 종목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사료가 되고요. 자, 동 종목의 사업 영역들을 보면은 전선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 전력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공장들 뭐 평택에 더 짓는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계획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들어갈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오픈 AI가 반도체 130조 이상을 이제 끌어와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히고 있고 오픈 AI가 최근 또 태양광 업체를 또 이제 스타트업을 또 인수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이제 뭐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을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지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LS 종목이 저점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되 가능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하단 자리 약 11만 원 수준까지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11만 원 이하 가격에서 저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음봉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11만 원 이하 가격에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답인 시기에는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딱 보면 게임 업종 오래간만에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는 경기 불안정과 신작 흥행에 대한 부재, 이런 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튀어오르지만 이 참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주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21년도에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게임하면서 돈 벌게 해주겠다. P2E,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뭐 몇백 %에서 많게는 몇천 %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상장사들의 공통점이 이제 상장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게임이든 게임 안에서의 뭐 아바타든 뭐 아이템이든 NFT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거래함으로써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P2E, 플레이 투 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비트코인이 폭등했을 때 그 후발 테마로 우리 게임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AI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가듯이 최근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상장사들 중에서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상장사가 오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나 다른 게임사들이 뭐 과거에는 전통적인 뭐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이나 이런 이제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게임사의 트렌드가 P2E 게임 그리고 이제 그런 블록체인에 온보딩 될 수 있는 게임들 출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신작을 통해서 매출액을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게임 관련주를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연말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간다면 보안주, 게임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박종훈 대표님, 게임주의 지속되는 이 시세 분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게임주는 지난 한 팬데믹 기간 동안 구조적인 함정에 좀 빠져 있어서 사실 네. 상당 기간 이걸 빠져나오는 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게 그 롤플레잉 게임이거든요. MMORPG라 그러는데 여기는 강한데 이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사실 콘솔 게임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소니라든지 미국에 있는 뭐 다른 기업들을 보면 MS라든지 보면 사실은 대비를 하지 않았고 게임의 구조적 한계에 빠졌다. 사실 지금의 게임주는 금리 상승 맞물렸죠. 금리 상승이 있으니까 신작 개발 원리 시스템 다 지연되고 있고요. 그 시장도 자체도 침체됐고 MMORPG 시장이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적 둔화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빠진 상태라서 실적 자체가 한동안 올리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2, 3년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 이전 때 그 떴던 데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반짝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게임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현재 게임사들이 적자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이 구조적 변화를 하려면 사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올해까지는 굉장히 실적으로는 어렵다. 대신 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빠져나갈까가 아마 올해 게임사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의 구조적인 그 원인 그리고 최근 시장의 그 트렌드를 움직이는 힘 그게 어떤 편에 쓸까에 따라서 또 게임주의 운명도 갈리지 않을까 오늘 그런 분석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 3고가 겹치면서 정부의 2%대 경제 성장률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하원이 이 중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이란산 석유 거래 시 이를 제재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관계자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에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의 변동성 장세도 감내를 해야 하는 장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장에서 편안한 선택지는 아마 실적에 있을 겁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조정이 깊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등 그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이에 그동안 낙폭은 컸지만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르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도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저희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전문 채널, 채권 채널인데요. 채권 부위에서 무료 공개 녹화를 진행합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이 출연해서 금리와 돈의 흐름을 진단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KG타워에서 이번 공개 녹화 진행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최선을 다해서 또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